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솔트룩스 재무에 관한 것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솔트룩스를 재무를 본다라는 거는 상장된 지 2020년, 21년경에 상장을 해서 이제 2, 3년밖에 안 돼서 특별하게 볼 건 없는데 그 자본을 땡겨왔으니까 부채율도 낮을 거고 기존에 돈 벌어 오던 것들이 뭐 이렇게 일정한 뭐 이렇게 하여튼 좀 재무로서는 크게 막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더라. 일단 들어가 보면 유동자산이 500억, 비유동자산이 306억.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그 안에 뭐 현금성자산, 단기 금융자산, 뭐 이렇게 매출채권, 일해주고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있고, 비유동자산으로서는 306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것들,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런 것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뭐 주식, 펀드, 채권, 뭐 여러 가지 저것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 게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것들 해서 자산 총이 800억이고 부채가 276억, 비유동 부채가 21억.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은 1년 이상 장기성 부채. 그러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자본 총계를 했을 때 부채율이라고 하는데 부채율이 58%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한 800%, 자본금의 8배 정도 있다는 거지. 자본금의 8배 정도가 자본 잉여금 플러스 결손금,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까먹으면 어디에서 돈을 메꿔넣어야 돼? 자본 항목에서 메꿔넣어야 되는데 그 1차적으로 결손금이 마이너스 되면 자본 잉여금에서 돈을 까먹다가 이게 전체 자본의 반 정도 잠식이 되면 그때부터 자본 잠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얘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돈을 땡겨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신주 인수공고부사채 CBBW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으로 지금은 부채로 잡혔는데 나중엔 자본으로 쏙 들어오면은 또 자본율이 또 올라가니 뭐 재무로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닌 상태. 그러면 얘들은 차후에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돈을 계속 벌어들이느냐 못 벌어들이느냐, 혹은 세계의 흐름이 이제 그 살아가는 흐름이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이냐 그러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현금성 자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고 단기 손익공제자산이 조금 증가, 계약자산, 계약하는 뭐 그런 계약자산이 조금 증가, 유형자산 14억에서 27억 조금 증가, 무형자산 31억에서 55, 이런 게 투자자산이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였으니까. 보증금 조금 증가, 미지급금, 아니 돈 못 준 거 조금 증가, 줘야 될 돈이지. 계약부채는 내가 쭉 읽어봤는데 뭘 계약부채로 설정한지는 안 나와 있네, 자세하게.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안 적어놨는데 예상하기로는 줘야 되는데 계약을 했다. 미리 받은 돈 뭐 이런 거, 그 미리 받은 돈은 미수금, 선수금, 미리 준 돈이 선수금이고 미리 받은 돈 선급금, 뭐 이런 식의 선급금을 계약부채로 설정했는지 하여튼 요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안 나왔는데 일단 계약부채가 증가 요래 돼 있다. 전환사채 전환을 해주는 BW, CB라 그러고, 신주 인수공부사채 BW, 본드 워런티, 컨버터블 본드 전환해준다. 그 본드 워런티,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전환해준다. 이 기능에서, 전환사채 기능에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그러니까 신주 인수공부사채가 제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CB가 제일 안 좋은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BW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이 이만큼 생긴다는 소리지. 120억치. 파생상품 부채는 이렇게 신주를 발행할 때 그때 날짜, 오늘 날짜가 뭐 2월 9일이면 2월 9일 날짜로서 계산을 다 했는데 나중에 한 3년 뒤에 요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꿀 때 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때 뭐 지금 주가 얼마고 24,000인데 그때 막 한 5만원 될 수 있고 6만원 될 수 있고 혹은 만원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발행했을 때 요거를 얼마 쳐주겠다고 했던 갭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파생상품 부채 혹은 이익으로 잡히는데 이익으로 잡히진 않고 거의 파생상품 부채로 잡히기다. 그런 것들 이제 그거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그냥 회계상으로 적어 놓는 거. 맞기야. 그거 맞기야. 그래서 얘들이 매출이 뭐 못마땅한 게 작년 3분기에는 176억인데 지금 매출이 떨어졌고, 영업 비용이라는 건 원가 플러스 판관비인데 206억 들어가는 게 216억, 이거는 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잖아. 맞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 뭐 물류비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10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감안하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작년 이맘때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29억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51억은 적자다. 그러니까 최소 50억은 한 1년에 한 70억은 까먹는다. 얘들 자본금 500억 50억에 8배 5% 40 400원이니까 70억씩 까문다 키면 7호 35 일단 5년은 견딜 수 있는 총알은 장전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5년까지 한다 3년 5년 지금처럼 계속 못 벌어도 맞지?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렇고 기타 수익은 6천만 원, 뭐 기타 비용 9천만 원, 금융 수익은 40억, 금융 원가 20억. 요거는 뭐 저 뒤에 또 뭐 나오지만 파생 상품 이익이 좀 들어와서 그런 거고 금융원가 21억 요건 한 11억 정도가 이자 내는 그런 것들이 뒤에 갔다 나오니까 법인세는 700만 원 냈고 그래서 분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36억이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뭐 ROE, PER, PSE 뭐 이런 게 다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은 그냥 버려드린 거 없다. 지금은 적자다 적자.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다. 더 많이 들어간다.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얘들은 뭐 원가 이런 거는 거의 없을 끼고 거의 인건비하고 고정비가 그만이 나가겠지 맞지? 그래서 200억 얘들 고정비가 얼마고 3분기까지 고정비가 한 220억 정도 이상을 벌어야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오는 매출이 200 한 300억 정도만 넘어가 버리면 얘들 그냥 바로 그때부터는 흑자 계속 돈이 쌓이는 구간으로 돌아선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지. 자,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영업활동 현금 근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에 플러스. 보면은 어떻게 플러스 돼 있는가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이거 맞지?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여기 있네. 급여에서 영업 비용이다 이거는. 잠깐만 영업이 할 때 요겠지.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이 분기 손실 마이너스 36억 더하고 감가상각비 퇴직금 뭐 파생상품 평가 이익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 빼고 뭐 그러고 또 영업활동이라는 자산 부채 변동을 보니까 매출채권이 현금을 바뀌었고 19억 미수금이 증가했고 미수금이 감소했다는 소리지. 갈로는 증감이니까 미수금이 감소했다는 건 돈을 줬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계약 부채의 증감 계약 부채 미리 선급금 이게 선급금 맞겠다. 미리 받았다 25억 미지급금 미리 받았다 미지급금 줘야 될 돈 안 줬다 23억 이런 식으로 현금성 자산 퇴직금 10억 줬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성 자산의 합계 15억. 그래서 얘들의 현금성 자산은 의외로 플러스다. 보통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회사들은 플러스가 되기 힘든데 얘들은 그래도 현금활동 흐름은 플러스인 상태. 현금활동 흐름은 15억 플러스인 상태. 그럼 투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17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7억의 현금이 돌고 있다. 썼다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 유입된 게 이제 투자 활동으로 현금 유입되는 뭔 소리로 팔았단 소리지. 810억. 단기금융상품 팔았다. 290억. 공정가치 금융자산 팔았다. 480억. 그러니까 돈놀이를 480억짜리 하나 하고 현금 또 810억짜리 한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팔아서 13억. 투자 활동으로 하는 현금 유출 이제 돈을 썼다는 게 돈놀이 했다. 790억. 돈놀이 했다. 요게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데 한 800억 쓰고 단기 금융 상품 한 220억 증가했고 썼다. 요것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냥 돈놀이 하는 데는 한 800억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한 500억 정도를 사고 팔고 4848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고 팔고 그러고 유형자산 4억치 샀고 12억치 팔았는데 4억치 샀고 그리고 빌려준 거 7억치 썼고 무형자산 36억치 샀고 임차보증금 증가했고 그래서 요걸 다 더하니까 쓴 거보다는 산 게 많다. 그래서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플러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인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지. 재무활동은 회사의 자본금이나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 주는 거 빌리는 거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건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자본금이 변동이 있든지 혹은 은행에서 빌린 게 있든지 한번 보자. 보니까 유상증자 3천만 원. 요거는 썼으니까 유상증자 한다고 유상으로 그 주식을 증자했다. 자본금에서 땡겨야 되니까 3천만 원치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지. 재무활동 그래서 요렇게 다 더하면 나왔다. 시작할 때는 96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은 123억이 됐네. 28억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81년도에 모비코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시스메타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모비코 앤 시스메타로 변경한 뒤에 2005년에 지금 솔트룩스로 변경. 그때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정보 처리, 컨설팅, 자료 처리,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부가가치망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나 지금 한다. 지금 주사업한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이경일 대표고 12%밖에 없다. 자, 하나은행, 뭐 현대 BNG 스틸 뭐 이렇게 있다. 종속기업은 솔트룩 파트너스 요 지금 칠해준 거는 이게 합병, 요거 합병, 요거 합병되어 있는 거. 베트남 지사 있고 미국 지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지금 다 까먹고 있어. 미국 지사도 매출 2억에 그거 5억 까먹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베트남 지사도 매출 8억에 1억, 베트남은 1억 9천 흑자고, 플루닛이라고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공부할 때 들어갔잖아요. 그거 가면은 자기가 개인이 그거 돈을 안 내고 하면은 한 20분, 한 달에 20분 정도를 자기가 뭐 설정하는 AI로 만들어서 글자만 치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아나운서 말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를 돈 받고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매출 300만 원 올라왔고, 이제 그거 원래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만들고 21년도에 만들었겠네. 만들어서 300만 원 매출 올랐고, 적자는 마이너스 5억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신규 연결이 플루넷, 아까 전에 말했던 인터넷 사이트 플루넷 보여줄까? 플루넷 어딨노? 플루넷 스튜디오 여기 들어가면 사용자 가이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만들고 하는 쇼케이스 요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에 맞게끔, 이거 작동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플루닛 그리고 솔트룩스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합병됐다. 연결 제외된 거는 파트너스 광주 인공지능센터 없어졌다. 이런 게 있고, 부채율은 58%. 그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들이 뭐 한 300억, 400억, 500억 정도 굴리는 걸 보니까, 유동에서는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건 수익 증권으로 225억치 있고, 비유동에서는 그냥 출자금 10억, 상환 전환 우선주, 보통주, 전환사채 이런 거 해서 총 388억이 있다. 이렇게 당분기 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388억이다. 그리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뭐 일해주고, 뭐 대여금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300억. 그냥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380억. 이렇게 요걸 다 합치면 장부가액 699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매출이 플랫폼 사업이 있고, 이거 봐봐. 이게 내가 그걸 삭제했는 플랫폼 사업이 있고, 그 기술본부 이름이 AI 사업본부를 기술본부 1 사업본부로, 플랫폼 사업이 기술본부 2 사업본부, 기술 2본부 사업으로 바뀌어서 매출이 생각만큼 그 작년보다 떨어졌다. 누적 매출이 봐봐. 플랫폼 사업만 하더라도 이거 내가 삭제했는데 뒤에 숫자 있으니까 104억이지. 저 뒤에 볼까? 이걸 내가 치웠구나. 플랫폼 사업이 기술본부 1위 플랫폼 125억인데 전분기에는 100억, 영업이익 10억. 작년에는 100억 올렸다가 매출이 영업이익 10억의 흑자가 발생했었고, 올해는 125억 매출 올렸는데 마이너스 29억이 손해야. 기술본부 이런 AI와 연관되는 AI 봇, AI 채팅, AI 뭐 그런 것들이 46억 매출을 요번에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7.5억 영업 손실이고, 전분기에는 60억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은 25억 손실이다. 전분기가 AI 쪽에는 더 많이 올렸고, 기술본부 이 플랫폼 요쪽으로는 올해가 매출이 더 높았던 거지. 그리고 AI 번역 이런 것들은 전분기는 16억 올렸는데 요번엔 4억. 작년보다 계속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AI 프로덕트 이런 거는 연구 개발 컨설팅, 작년에도 올해도 10억 썼고 10억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는 17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올해 매출은 176억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1억이라면 그 전분기는 182억이고 영업 손실이 29억이다. 까먹고 있는 중이야. 까먹고 있는 중. 돈이 안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저 어디고? 자, 요렇게 그게 아까 전에 봤던
요거 요 플랫폼 사업과 계속 수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AI 사업부 까먹고 있고 AI 프로덕트 요거는 연구 쪽 까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국내 매출이 152억, 해외 매출이 12억 정도 된다. 12억이면은 한 8% 정도 되겠다, 맞지? 8이면 6, 8, 40, 8% 정도 되겠다. 유형 자산은 25억, 어디에? 사용권 자산, 이게 리스 자산이지 14억 썼고, 비품 4억, 뭐 이런 식으로 썼다. 무형 자산은 8억 5천, 보니까 회원권 사는데 6억 썼다. 회원권은 뭐 굳이 무형 자산 그걸 투자했다고 보기 힘들지, 맞지? 소프트웨어는 한 2억 정도 썼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전환사채는 이자율은 0%고 21년 7월에 발행해서 26년 7월에 5년짜리이고 100억 정도를 발행했다. 100억 정도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12,120원이다. 그리고 원가 플러스 판관비, 종업원 급여 조금 올랐고 퇴직금 조금 올랐고 복리후생비 상승, 감가상각비, 수수료, 광고선전비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작년 206억 나가는 게 216억 나왔다. 영업비용 마찬가지. 영업비용은 이제 비용별 성격별 분류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고, 영업비용은 요거는 판관비라고 해야 되나? 영업비용 하여튼 비슷한데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덜 뺀. 금융수익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금융을 굴려서 영업과 상관없이 돈을 굴려서 들이드리는 수익이 40몇 억이었는데 22억이 파생상품, 아까 전에 주가를 신주를 발행하던 뭐 BWC 컨버터블 CB를 발행하던 그런 것들을 발행했을 때 차액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서 회계상에서 파생상품 평가 이익 혹은 손실을 하는데, 보통 손실은 안 잡히고 이익은 안 잡히고 보통 손실이 잡히는데 이번에는 이익 잡혔네.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소리하고 비슷한 말이. 22억이 지금 플러스인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될 거다. 저게 자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출렁출렁 할 거다. 이자 비용이 11억, 요거는 그냥 고정비라고 보면 돼. 11억 나오고, 금융자산 굴려서 9억 손해봤다. 금융자산 굴려서 3억 벌어들이는데 9억 까먹은 거지. 이거 하기 전에 CN투수도 그랬는데 얘들이 돈 굴려서 3억 벌고 9억 까먹었단 소리야. 그래서 나간 돈이 21억 되었다.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을 아까 봤던 거고, 특수관계자는 뭐 제로믹스, 디그루, 한컴, 프론티스. 한컴을 내가 왜 팔았지? 한컴, 프론티스 이런 거 있고, 배당은 3개 사업연도 중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다. 배당 줄 여력이 없다. 있다. 20년 7월에 유상증자 70만 주를 공모했다. 70만 주 코스닥 상장 공모. 생각보다 많이 안 했다, 맞지? 70만 주 하다가 21년 10월에 무상증자 1대1 비율로, 그때는 주식 수가 500만 주인데 1대 500만 주를 더해서 지금 1000만 주 정도 됐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21년에 발행한 만기 26년짜리 25년짜리 100억을 전환했다. 그 82만 주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자, 신주 인수금사채 요 82만 주 있다. 이런 거 있고, 회사채 21년 7월에 한 100억짜리 200억이 아직까지 미상환되어 있다. 200억짜리 3년에서 4년 안에 돌아오는 게. 자, 유상증자 20년 7월에 해서 실제 사용 금액 한번 보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요걸 쓰려고 31억, 그게 31억 다 썼고, 나머지는 시설 자금에 35억 쓰려고 그랬는데 19억만 썼고, 운영 자금 69억 쓰려고 그랬는데 50억만 썼고, 연구 개발 자금 48억 쓰려고 그랬는데 37억 썼고, 요거만 타법인 증권 취득하는데, 요거 타법인 증권 취득이라는 건 뭐 그냥 그거 그거 사는데 쓴다는 말이지, 맞지? 그거만 쓰고 나머지는 어딨나 이렇게 그 돈을 넣어놨다. 어디에? 채권에 미사용 자금의 운영 내역, 정기 예금에 뭐 10억, 20억, 10억, 30억, 50억 이렇게 넣어놨고, 단기 채권 펀드, 그래도 공격적으로 안 걸린다, 맞지? 단기 채권 펀드 요거를 246억 남은 거를, 여기서 총 남은 돈을 246억 맞지? 요게 총 246억 되나? 246억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미사용 자금의 운영 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맞지? 246억이나 되나? 하여튼, 자, 해외 자회사 증자를 결정을 했고, 21년 12월에
그리고 지배회사는 22년 1월에 플루닛 아까 전에 봤던 자본금 1억을 넣어서 출자를 했다. 그래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7% 설정돼. 얘들 의외로 높네, 맞지? 관공서만 해서 매출이 발생되면 거의 0%에 가까울 건데 다른 게 또 있는 모양이다, 맞지? 7%. 작년 같은 경우는 7%고 올해는 7%, 작년엔 2%, 저작년에는 1.9%. 100개 중에 2개, 100개 중에 1개, 100개 중에 7개를 못 받는다 소리지. 자, 그리고 3개월 안에 돌아오는 게 66%밖에 안 되네. 1년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매출 채권 잔액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서 그런가? 요거는 하여튼 큰 매출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큰 그건 아닌데 지금 막 수백 막 성장기에서 완전 막 과도기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 가지고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잉. 자, 이사의 독립성 보면은 여기에 사내입 대표 이경일 대표는 21년에서 24년까지 연임을 했는데 6회 창립 멤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최고 권위자. 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경일 대표. 이경일만 검색해도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나오지. 초대받아서 셀트룩스 대표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경일 본인 배우자 송지은 0.1% 이영배 본인의 아버지 엄마 이렇게 있고 쭉쭉쭉쭉쭉 15%가 특수관계자이다. 이경일 대표 71년생. 와 71년생이면 5살이면 몇 살이고 53시가 와 50대 초반대다 맞지. 5% 이상 주주는 현대 BNG 스틸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와 이거 경영권 승부를 하겠다 맞지. 15% 10% 현대 BNG 스틸. 그러면 경영권 날라가 버리면 이경일 대표가 그냥 있겠나 맞지. 팔고 떨어 나쁘지. 그러면 이경일 대표 없는 솔트룩스는 가망이 있겠나. 가망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할 수도 있겠다 맞지. 아니면 뭔가 딜을 들어가든지. 자 소액 주주는 670만 주 65%. 요렇게 있다. 주가가 21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16,000원, 14,000원, 14,000원, 13,000원 계속 우하향하다가 이게 월봉이잖아. 어쩌면 맞지? 16,000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지면 완전 1년이 거의 10개월이 우하향하다가 6,000원만까지 떨어지다가 왜 떨어져? 지금 9월분 실적인데도 작년보다 뭐 했잖아. 맞지? 그랬으면 1분기, 2분기, 3분기면 거의 1, 2, 3분기면 9월분 아이가 매출이 하락했으니까 뭐 손절을 할 만도 하지.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챗 GTP 뜨면서 이제 인공지능 AI가 테마로 불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5배 이상 또 상승한 시간이라고 보면 되지. 71년생 이경일 대표 21년 근무, 김진우 71년생 21년 10개월 근무 같이 입사 동기라 보면 되지 맞지? 솔트룩스. 자, 그러고 또 보면 거의 다 그 임원들이 70년생, 74년생 AI 랩 개발팀 17년 근무, 딥시그널 개발실장 이반 베를로세 71년생, 그리고 72년생 플랫폼 사업 인간영업 총괄 19년 근무 박형준, 김태현 이사 72년생 14년 근무 플랫폼 금융영업 총괄 AI 사업본부장 김민종 70년생 1년 4개월. 최근에 이제 회사를 상장시키고 그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회사에 영입한 이사네 맞지. 전무이사로 AIX 사업본부장. 그리고 하인석 76년생 AI 컨설팅 팀 리더 16년 근무 9년 근무. 이병주 71년생 1년 2개월. 이것도 최근에 영입한 경영본부장 이런 것들도 있다. 야, 직원은 288명이고 2년 10개월 평균 건석이고 연봉은 한 5천 얼마 정도 되겠다 맞지. 그리고 직원은 재직자 기준으로 작성했고 등기 임원 및 인턴은 제외했다. 인턴 등기 임원은 제외했다. 임원 보수 등기 임원 3명이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된다. 사회이사는 한 1억 7, 8천 정도 되겠네. 4천이 1억 7, 8천 되겠다. 사회이사 1명은. 감사위원은 한 1년 연봉 1,200만 원 정도 되겠다. 출자금은 222억 정도 출자를 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는 뭐 특수관계 회사 종속기업 딥시그널 솔툭스 테크놀로지 베트남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솔툭스 벤처스 플루닛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자,
보통 좀 보호 예수가 130만 주가 20년 7월에 예수되어 있어서 반환 예정일이 23년 올해 23년 7월에 130만 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올해 그거 코스닥 상장할 때 너들 3년 동안 못 팔아 이 말이지. 지금 근데 이제 7월에 돌아오면은 7월에 130만 주가 풀릴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주가가 출렁하겠지. 자, 그리고 종속회사 자산 제일 높은 게 솔톡스 벤처스가 60억짜리, 솔톡스 이노베이션 44억짜리, 그 베트남이 있는 소프트웨어 자문하는 데가 10억짜리 이런 식으로 있다. 계열 회사 이렇게 있고 탑업인 출자, 뭐 한컴 프론티스 다 상장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다 비상장. 상장회사 하나 있네. 클리노믹스 이게 뭐야? 클리노믹스 11억 투자해서 지금 5억 됐다. 야, 이 클리노믹스 봐라. 얘들도 까먹다니까. 5억 됐다. 5억. 11억 투자했는데 5억 됐다. 5억. 다 까먹었지. 반동가리 났지. 반동가리. 상장돼 있는 거는 요거 하나가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 회사를 경영 참여, 단순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굴리고 있다. 자, 돈을 굴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뭐 이 회사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돈을 굴리고 있는 맞지? 자, 다시 이제 짚으면은 얘들은 뭐 이렇게 AI 라이센스 이런 걸 해서 그 매출을 올리고 자, 근데 지금은 적자인 상태. 기술본부 영업이익 손실, 기술본부 AI 영업이익 손실, 그리고 번역하는 것도 영업이익 손실, AI 연구개발 컨설팅에서도 손실. 계속 돈은 까먹고 있다. 부채율은 낮으나 유보율은 한 800% 정도 된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 그래서 멀티플이나 이런 수치가 마이너스인 상태.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한 7%. 평균 직원 근무는 2년 10개월 정도. 보호예수 130만 주가 23년 7월에 해제되고 연구비는 48%를 지금 매출의 48%를 연구비로 쏟아붓고 있다. 대단한 거지 맞지? 요거 텔레칩스가 40% 가까이 쏟아붓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재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로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되겠냐 안 되느냐 50대 50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실정.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네이버 금융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솔트룩스를 판단할 수 있는 마무리까지 하는 시간. 그러면 마무리는 마무리로